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걱정 없는 지구촌 만들기 다무의 김길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취약계층 창업전략, 그중 국가유공자 창업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국가유공자가 왜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을까요? 맞는 걸까요? 맞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취약계층으로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국내 보훈 대상자는 2020년 기준 84만 명입니다. 참전 유공자, 그리고 국가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독립유공자 많죠. 즉 이분들 전부 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희생을 갖다 하신 분들에게, 기여를 갖다 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갖다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현실. 자, 독립유공자, 일제시대죠. 독립이면은 그 일제시대 때 광복에 기여를 갖다 하신 분들이 독립유공자입니다. 저 역시도 제 외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해가지고 후손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떻다라는 거. 독립유공자 분들의 현실이 어떻다. 후손들 70%가 삶이 어렵다고 합니다. 70%가 전부 다 쪽판처럼,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TV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독립을 유공을 갖다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왜 혜택을 갖다 줘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3대가 망한다. 제발 남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지 말라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을 갖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그걸 G8로 갈 수가 있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부분들은 좀 더 보답을 돼야 됩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보훈 가족들은, 국가유공자 가족들은 그만큼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고 싶어 드리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6.25 참전 용사분들 다 거기에 다리 잘리고 그거 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몸 바치면서 충성을 갖다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애인 취급 받는 거죠. 예우 없습니다. 버스 전철비 그거 조금 해준다 그러면서 왜 그런 부분을 갖다 그분들한테 왜 공짜로 태워주냐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가끔 사회면에 나올 때, 뉴스에 나올 때는 참 가슴 아픕니다. 왜 해외에 나가 있던 부분들, 고려인들도 있죠. 고려인들 만주 넘어서 저 카자흐스탄까지, 러시아 아니면 미국으로, 외국으로 갔지만은 지금 한국 국회에 높아져 가지고 다시 꼭 한국 돌아가고 싶다고 왔을 때 귀국을 했지만은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 극진하게 반겨주는가요? 실질적으로 보훈단체들 위해 가지고 수익사업장을 갖다 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 국가유공자 후손이 배우가 밝힌 배우입니다. 목표 한 달에 제발 좀 220만원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분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준비된 창업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 걱정을 안 하도록 함께 해보시죠.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유공자 준비된 창업교육 목표는 국가유공자 가족들 81만 분 아니고 후손이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많게 되겠죠. 그분들이 가족들이 가진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본인 스스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 후손들, 자식들, 손주들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재능을 찾아내 가지고 지식재산권을 만들어서 함께
양질의 일자를 갖다 기술 벤처를 갖다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일을 갖다 하는 겁니다. 즉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가진 재능을 이용해서 지식재산권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기술 벤처 창업을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를 만드는 게 그럼으로써 국가유공자 가족들한테 일자리 걱정을 해소시킨다 라는 게 국가유공자 준비된 창업교실의 목표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은 특허, 지금 이제 준비된 창업교실에는 특허의 가치가, 특허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특허를 기준으로 가지고 여러가지 기술 가치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유공자분들은 특허 수수료가 100%입니다. 저 또한 저 손주인데, 외할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주인데도 면제가 됩니다. 국가유공자 후손까지는 면제를, 출원료 10건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이런 국가에서 혜택을 갖다 해주는 이런 부분은 찾아내가지고 같이 혜택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모릅니다. 너무나 모릅니다. 저도 이 사실을 갖다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똑같이 여기 개인 70% 할인 면제, 70% 할인받는 혜택으로만 받고서 했었는데, 제가 사실상 100% 면제했습니다. 그런 분들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같이 공유를 갖다 하면서 충분하게,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많은 혜택, 정부에서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걸 몰라서 못 찾아먹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 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기술 벤처 창업을 갖다 하는데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갖다 최대한 받아내면서 기술 벤처로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낸다. 그것도 유공자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강약점 분석 보겠습니다. 강점, 이분들은 물론 후손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국가유공자분들은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이타가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희생하고 봉사정신, 이게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게 가장 강점입니다. 약점, 돈 버는 데를 크게 관심이 없어요. 독립군들 전부 다, 물론 그 독립군장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6.25 참전을 갖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6.25 참전을 갖다가 독립운동을 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수익 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은 자격지심불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회여행, 올해 정부에서 특히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상 강화가 엄청 많이 됐죠.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엄청 대우를 갖다 해주죠. 이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강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3.1운동 100주년이 됐죠. 100주년, 그때서부터 우리나라가 100년 이후로 100년 행사를 갖다 크게 했고, 그 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글로벌 위상도 강화가 됐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요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왜 국가유공자들한테 우대를 갖다 해줘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당연한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이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정말 이거는 잘못된, 이런 갈등은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저승에 가 계신 분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만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갖다 해드려야죠. 자식이 왜 저를 갖다가 왜 이렇게 낳았냐고 부모 욕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직 인식을 돌파해야 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취업 창업 대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가? 이분들 중에서도 창업 무경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유경험자가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창업 벤처를 갖다 만들면서 유경험자
분을 중심으로 경영진을 갖다 구성을 갖다 하고 나머지 분들 네트워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그 대한강복회 독립유공자 단체인 대한강복회 같은 데도 엄청 그 많은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프라이드를 갖다 대한민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다 가져도 될 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들도 앞으로 점차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물심양 끈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재능 있는 분이 모여가지고 충분하게 창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하면은 자본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자본을 갖다 부족하고 자본을 갖다가 보완을 갖다 하고 하면서 외부의 관산학연 관계자를 갖다 지원을 해서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창업을 갖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대를 갖다 한다라고 했을 때 국가유공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생을 갖다가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교육을 통해서 국가 본처를 갖다 중심으로 또 다른 민간 쪽의 단체들도 각 회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 5.18이든 민주화운동이든 6.25든 그 독립유공자든 관계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갖다 위해서 희생을 했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국가유공자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그 합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육생을 나와가지고 기술 벤처를 창업을 갖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때는 유공자를 갖다가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갖다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충분하게 이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 조직들 이분들 기술 창업이다 하지만은 기획, 인사, 디자인, 생산, 재무, 회계 같은 기능들은 이 기업들이 갖춰야 할 기능들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중심으로 기능 중심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수료생들이 끝내가지고 공동 창업을 하든지 협동조합으로 직원을 갖다가 취업을 갖다 하든지 그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낸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일자리 협동조합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창업기업에서도 같이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일을 갖다가 우리가 키워가지고 이쪽으로 채용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는 쪽쪽 기술 벤처를 갖다가 계속 또 이쪽 협동의 조합을 하다가 또 창업을 갖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힘들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협동조합에서 서포팅을 갖다 해주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거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국가유공자 큰 틀 안에서는 충분히 협력하여서 확대를 해서 양질의 일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창업에 대한 노하우들은 많은 부분을 갖다 준비해 다모해서 많은 부분의 준비를 갖다 해놨으니까 언제든지 활용을 갖다 하십시오. 이쪽에서는 협동조합은 자생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외부의 수요들을 갖다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기업들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해서 준비된 창업을 갖다가 기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준비된 창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자리를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